안녕하세요. 어제는 HLB와 진양공 회장이 메디포럼 제약에게 12투자를 들어왔다는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40억 원이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보면요. 유상증자 결정이 나와 있죠.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2019년 10월 16일에 유상증자 결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9월 1일자로 정정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은 웰스 투자 자문이 원래는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 주체가 대상자가 HLB 생명과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300만 주, 그 다음에 플러스 진양공 회장이랑 조용준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금액을 보면요. 이제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 다 하면은 약 180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게 한 140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투자로 인해서 이제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 분쟁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되고 유동성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HLB 그룹 자체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대략 3천억 원 정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메디포럼 제약이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HLB 그룹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분위기들이 많이 풍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메디포럼 제약을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들어와서 또 보면요. 이제 납입일은 뭐냐? 9월 14일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돈이 여기 메디포럼 제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지분 취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 이제 스톡 옵션이 들어왔는데 보면은 이제 42만 주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부여일자 이사회 결의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았냐? 여기 박지영 이제 대표이사였죠. 이분을 포함해서 임원, 직원들이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가 되면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딜루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석 효과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메디포럼 제약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한가를 두 번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속으로 HLB 감사해요, 진양고 회장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권 분쟁 같은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HLB 생명과학이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끝나버렸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주식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이 상한가 두 번 쳤으니까 가격도 좋은 상태고, 이분들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 고마워하겠죠. 다 좋고. 그래서 이제 HLB 그룹이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보면은 생산, 영업, 파이프라인 확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HLB 생명과 140억 원, HLB는 12투자 100억 원, 그다음 진양고 회장도 같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12투자로는 80억 원인데 유상증자로는 제가 몇 억인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메디포럼 제약의 제조 생산 시설 이거랑 영업 마케팅 조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상증자 같이 들었던 조용준이라는 분이 동구바이오 제약 대표였네요. 그래서 진양고 회장 26억, 이 조용준 회장이 20억 원이니까 진양고 회장은 12투자까지 합해가지고 10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HLB는 리보세라님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디포럼 제약은 경기도 남양주에 의약품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영업 마케팅 조직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14일에 HLB 생명과 이제 납이 전부 다 끝나게 된다면은 지분율은 17%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 NDA 승인 최대 모멘텀이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NDA를 이제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는지 이제 많은 주주님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HLB 관계자가 밝혀줬습니다. 올해 안에는 무조건 NDA 접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NDA 들어가면 승인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라면 이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달 안에 NDA 접수서를 제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9월 달에는 에스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발표하는 것들도 이제 병용요법 같은 것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임상 3상 이제 구두 발표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스터로 발표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번 영상들에서 이제 한 번씩 다 다룬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DA 신청을 하면은 이게 통과될 확률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궁금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또 HLB 관계자가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상 진입 후 승인 가능성은 34%인데요. NDA를 제출하면 이게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8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LB가 NDA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기 확률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2%가 됩니다. NDA를 제출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HLB 관계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확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항서제약이 아파티닙이죠. 그래서 아파티닙은 성분명, 제품명은 아이탄인데요. 이 아파티닙이 출시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약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서 82%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미 다른 나라 중국에서는 시판이 돼가지고 문제없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다른 약들이랑은 같이 통계를 내기에는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확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82%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HLB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탄으로 약 3,700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HLB가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디포럼 제약 시설, 공장 시설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인수를 하고 등등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메디포럼 제약은 또 이제 국내 유일의 요거를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진행하는 운동실조가 특징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 요거 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손해인데, 이거는 이제 척추동물에게서 도드라지게 관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 감각인지 통합, 운동근육 조정,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손해가 손상이 될 경우에는 미세한 움직임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양옆으로 뻗은 다음에 다시 양쪽 손가락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느려지면은, 그러니까 손상될 경우에는 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990년대까지는 운동 조절만 알려졌는데, 뭐 언어, 주의력 이런 것들에서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손해는 이제 조화로운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그거는 이제 손해의 퇴행성 변화가 오는 이런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기능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치료제를 국내 유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4상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급여 확대 적용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톡옵션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뭐 이사, 감사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없겠죠. 제3자, 회사랑 관계된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HLB 생명과학 진양공 회장이 여기 이제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에스모가 9월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NDA는 올해 안에 신청하겠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